질의문을 한번 보면 모든 학생의 이름과 이 학생들이 속한 학과의 이름을 검색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학생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찾아질 수 있고 학과의 이름은 이쪽 테이블에 찾아져 있기 때문에 두 테이블은 반드시 이렇게 조인이 돼야지만 될 겁니다. 이렇게 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where절에서 이 두 관계를 묶으면 되는데 그 select 먼저 우리가 원하는 select를 꼭 잘못 써. select의 이름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게 학과명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from절에서는 테이블이 두 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student라는 테이블과 그 다음에 department라는 테이블 이렇게 두 개가 디파트먼트라고 다 쓴 겁니다. 디파트먼트 테이블이 필요하고 where절에서 이제 다행히도 여기 학과명과 요것이 이제 액티비티 네임이 다르니까 학과의 넘버 equal 넘버 이렇게 하면은 되겠는데 불행히 만약에 여기도 넘버고 여기도 넘버다 그러면 어떤 넘버가 어떤 넘버인지를 모를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뭐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교재에 나온 것처럼 as라는 그 키워드를 씁니다. as라는 것은 이제 엘리아싱을 하는 거죠. 엘리아싱이라는 거는 이름을 이제 다른 걸로 바꾸는 별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student는 as s 이렇게 붙이면 student는 앞으로 s라고 부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디파트먼트 as D 이렇게 하면 디파트먼트를 나중엔 D라고 부르겠다. 그러면은 이 학과 넘버는 어디에 속한 학과 넘버냐면 S. 학과 넘버 equal D.NO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처럼. 그럴 경우에는 이 만약에 이게 넘버가 같다 그래도 이 학과 넘버가 아니라 S. 넘버 D. 넘버 해도 어떤 넘버가 어떤 넘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도 쓰고요. 이 스튜던트나 디파트 넘버라는 것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S나 D로 as라는 옵션을 써서 엘리아싱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제 9-9를 보면 집계 함수에 대해서 쓰여 있죠. 우리가 그 관계 대수를 별 때는 이런 기호를 통해서 여기 뭐 미니멈 뭐 어쩌고 하고 테이블 넘버 썼던 이런 기호입니다. 여기서 보면 학년 가장 앞에 학번을 검색하고 가장 앞에 학번이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미니멈 값 학번 중에서 미니멈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학과별로 일단 정렬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쓰는 게 그룹 바이가 되겠습니다. 그룹 바이라는 것을 학과 때문에 쓰는 거고 가장 앞이라는 거는 여기서 미니멈 학번을 찾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오름 차순으로 정령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오더 바이 어센딩 오더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학과가 여러 개의 학과가 나와 있는데 그 학과를 그룹으로 묶어서 학과 번호가 하나만 나오게 하고 그 학과 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둘 중에서 미니멈 값을 골라서 여기에 써주는 거죠. 15번 같으면은 여기 15번 써 있는데 이 황도경 학생이 미니멈 값이죠. 그러니까 가장 앞에 있는 학번이죠. 여기 만약에 17번도 두 개가 나오는데 17번에서는 2006 유진이 학생이 그 더 작은 값이나 그러니까 미니멈 값 이렇게 써지는 게 결과치가 되는데 어떻게 쓰는지는 교재에 있습니다. 먼저 select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 학과 넘버, 학과명 그 다음에 쓸 때 가장 최소인 걸 써야 되니까 미니멈의 학번이라는 거를 이렇게 써주고요. 이게 집계 함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 쓰고 피인의 이름 쓰고 이렇게 다 필요한 거 다 그룹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from
테이블이 하나니까 student란 from이고, 그 다음에 써줄게 이제 group by라는 걸 써주는데, 이거는 학과별로 만들기 위해서 쓰니까 이 학과 넘버에 따라서 group by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order by. 뭘로 하냐면 학과 번호를 ASC를 쓰면 ascending order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탭은 교재 269쪽을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9-9와 9-10의 예제는 여기 써 있는 것 같은 이 집계 함수들, 미니멈 값, 맥시멈 값, 전체 투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카운트, 전체 합을 구하는 sum, average 이런 내용들에 포함된 건데, 요 내용들이 이제 여기 9-10에 있는 예제를 보면, 아까는 학과 넘버 순으로 그룹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학과 넘버가 10에서 20인 학생, 그러니까 그룹 바이를 한 것 중에 그룹 바이에 대한 조건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elect from의 조건은 where에서 걸리지만 그룹 바이의 조건은 having이라는 것에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학과 넘버 순으로 정리를 했고, 그 중에서 학과 넘버가 10에서 20이니까 요 11하고 13은 빠지겠죠. 그리고 그 학과 넘버 순에 검색을 하고 학과 넘버를 다시 오름차순으로 하니까 어센딩 오더로 할 것이고, 이름은 내림차순으로 하니까 이름은 디센딩 오더를 해야 되겠죠.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써보면 SQL은 그 중간 단계를 무시하고 결과만 쓴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값이 뭐냐 보면 select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학과 넘버가 필요하겠죠. 원하는 게 학과 넘버고, 그 다음에 학생 이름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여기 학과 넘버 학생이 나오듯이. 그 다음에 필요한 테이블은 하나죠. 스튜던트란 테이블. 그 다음에 학과 넘버 순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그룹 바이라는 걸 쓸 겁니다. 그룹 바이 학과 넘버. 그 다음에 이 학과 넘버에 대한 조건은 having이라는 데서 간다겠죠. having. 여기서 having이라는 데는 무슨 조건이냐면 학과 넘버가 between 15 and 20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정렬을 하기 위해서 order by를 조건을 쓰면 그 학과 넘버는 뭐 ascending order고 이름은 descending order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정확한 답은 271쪽에 보시면 됩니다. 이게 레졸루션이 나빠서 그런지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그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학과 넘버는 이 어센딩 오더로 돼 있고, 학생의 이름은 그 요 순서대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돼 있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치에서. select 검색에 대한 마지막 예제 9-11입니다. 황도경이 소속된 학과이거나 OR죠. 게임공학과의 학과 번호를 검색하시오. 그러면은 이 select from where가 두 가지가 어떤 결과치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합집합과 이거에 대한 합집합, A라는 거의 합집합과 B라는 거의 합집합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select from where라는 걸 하나 쓰고, 여기 전체적으로 select from where라는 걸 하나 쓰고, 그거를 유니온해서 또 다음 select from where라는 거에 대한 거를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조건에 select from where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 두 번째 조건에 select from where가 들어가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유니온 시키는 게 이거의 결정인데, 첫 번째 거는 잘 알다시피 학과 넘버, select 학과 넘버의 student에서 이름은 황도경, 그러니까 이 이름은 황도경 이렇게 뽑으면 그 학과가 나오죠. 잘 써지지가 않아 가지고요. 황도경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학과 넘버를 어디서 뽑냐면 디파트먼트라는 데서 뽑아서 학과명이 게임공학과 해서 두 가지를 합치면 돼요. 이 두 가지를 합친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그 도메인이 같은 값일 경우에만 이 집합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 집합 연산은 뭐 익셉션도 있고 인터섹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 뭐 다른 비슷한 내용은 빼고 여기서는 유니온이라는 예 하나만 보였습니다. 정확한 답을 보시려면 이 교재 272쪽에 보시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셀렉트에 대한 예제는 지금 다 봤고요. 나머지가 뭐냐면 데이터를 삽입하는 거, 삭제하는 거, 변경하는 거. 결국 말해서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인서트라는 거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키마 내용을 바꾸는 건 아니고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투풀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조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메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insert into table name 그 다음에 values 가로 열고 그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데이터가 들어가질 때 우리가 그 앞서도 봤지만 어떤 제약 조건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 구조는 좀 전에 나왔던 그 구조와 같은데 교수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 교수라는 것은 이것이 프라이머리가 키가 될 것이고 여기는 여기 프라이머리가 키일 것이고 이 지도교수의 밑줄이 있으면 안 되죠. 여기에 밑줄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foreign key라고 돼 있는데 이 foreign key는 이렇게 참조를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일 때 우리가 참조 무결성이라고 들었죠. 영어로 말하면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이라고 그 제약 조건이 있는데 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보면 만약에 이 행을 삽입하는데 이영재라는 학생의 그 지도교수를 12번으로 삽입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참조되는 값이 12번이 없기 때문에 삽입이 안 되는 거고 여기다 102번을 넣으면 여기 참조되는 102번의 값이 있죠. 김진환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그럴 때는 성공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딜리트 문도 이제 내용은 간단하죠. 딜리트 from where 어디 이게 신텍스인데 테이블에서 삭제가 일어날 때도 그 마찬가지로 뭐 이 키워드 이 구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foreign key 제약 조건을 따른다는 거죠. 여기서 똑같은 구조입니다. 교수, 학생, 이 지도교수가 외래키로 여기를 교수의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을 때 윤미래 교수님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참조하는 학생이 있냐 없냐를 보고 이게 참조하는 학생이 있으면 삭제를 못하고 참조하는 학생이 없을 때는 삭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업데이트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업데이트문은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값, 투풀의 값을 수정할 때 쓰는 거죠. 스키마를 수정하는 거는 DDL에서 하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테이블의 값들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데 이것도 역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구문은 업데이트 셋 이렇게 되는 요 구문인데 요 구문으로 해서 그 이건이라는 학생을 이영재라는 학생으로 바꾸는데 이제 보면 여기서도 이 참조 무결성 원칙을 지킵니다. 이렇게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영재라는 학생을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 105번이라는 지도교수 번호가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갱신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DML에서 여러 예제를 통해서 select 문을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그 DML 문에서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문의 신텍스를 뭐 자세히 다루진 않았는데 교재를 보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때 역시 그 참조 무결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갱신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